예, 반갑습니다. 4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사막같이 뜨거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신기류라는 현상입니다. 여기 공중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이유는요, 눈은 그저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인식할 뿐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뇌가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실제로 여러가지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나 또는 냄새를 맡는 코, 또는 소리를 듣는 귀, 또는 맛을 보는 입, 또는 여러가지 물건의 촉감을 느끼는 피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신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받은 신호들은요, 우리 머릿속 뇌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런 다양한 신호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신호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자, 물체에는요, 실제로 빛, 소리, 열 또는 힘, 압력 등의 다양한 신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호들은 대부분 파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파동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파동은 이런 진동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이런 파동이 우리 대부분 받아들이는 신호가 됩니다. 자, 파동은요, 크게 또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은 탄성파인데 탄성파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소리, 그리고 지진 또는 물결파 등이 있습니다. 자,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이 되는 파동이고요. 지진은 땅을 통해서, 물결파는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자, 여기서 공기, 땅, 물은 모두 다 통틀어서 바로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매질이라고 하면 바로 파동을 전달하는 물체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매질들은 다 모두 다 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탄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탄성파라고 부르는 곳이죠. 자, 탄성파 중에 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진동수, 진폭, 맵시에 해당합니다. 자, 진동수는 바로 파동이 진동하는 정도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 왼쪽의 파동과 오른쪽의 파동 중 더 많이 진동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왼쪽의 파동이 더 많이 진동하고 있죠. 자, 만일 진동수가 높으면요,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즉, 이 왼쪽 파동이 이 오른쪽 파동보다 더 높은 음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목소리가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진폭인데, 진폭은 파동의 높이입니다. 자,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서 진폭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반으로 이렇게 쫙 쪼개봤을 때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파동이 올라가는 높이가 진폭인데, 당연히 이 왼쪽의 높이가 더 크다는 말이니까 이 왼쪽 파동이 진폭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진폭은 높을수록요, 소리가 큽니다. 더 큰 소리일수록 진폭이 높은 거죠. 자, 마지막 요소는 바로 맵시인데 바로 파동의 모양입니다. 진동수나 진폭이 같을지라도 파동의 모양이 다르면요, 전혀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실제로 피아노는 이런 맵시를 가지는데 반해서 바이올린은 이런 맵시를 가지고 있죠. 우리 귀로 실제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소리가 남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탄성파는 지진입니다. 지진은 크게 P파와 S파로 구분을 합니다. 자, P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동일한 파동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마치 애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파동을 내는 것이 바로 P파입니다. 자, S파는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지 않고 수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파동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파동이 바로 지진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지진파는 P파와 S파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파동의 다른 종류인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전자기파의 대표가 바로 빛입니다. 자, 빛은요,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빛은 바로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탄성파 같은 경우는 땅, 물, 공기 등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전자기파는 이런 매질이 필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음에도, 즉 매질이 없는데도 우리 지구로 태양빛이 도달하는 것은 바로 빛이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이제 빛의 영역을 표시해 둔 것인데요. 여러분들 과거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기파 파동의 길이, 즉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파 등의 빛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매우 좁은 영역의 전자기파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기파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파동은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나뉘는데, 대체로 탄성파 신호는 우리가 대체로 귀로 듣는 경우인 소리인 경우가 많고, 전자기파, 즉 빛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코나 입도 여러가지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얘들은 파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인, 즉 분자들을 받아들여 신호로 인식하곤 합니다. 즉 냄새 분자가 이렇게 코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거고, 또는 어떤 물질이 우리 혀에 이렇게 닿게 되면 우리가 맛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즉 이런 분자들을 통해서도 신호를 얻고, 우리가 손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는 분자의 운동에 따라서 뜨겁거나 차가운 열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